그래서 사실은 11월 29일에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소위 통과를 하고 12월 9일에 법안이 완전 통과됐죠, 국회에서. 그래서 지금 뭐 8개월 만에 특별법이 통과되네, 제초안도 8천만 원 공제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나와서 들썩들썩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 사실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뭐예요? 노후계 도시 특별법이죠. 어쩌고 저쩌고. 네. 근데 총선 다가오니까 또 바뀐 거예요? 이름은 아직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 써.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나왔을 때도 그랬죠. 뭐 상계도 있고 중계도 있고 목동도 있고, 물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바꾸면서 가치 수혜를 누리게 된 범위가 넓어져서 준산동도 있고.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어. 근데 결국에는 1기 신도시를 위한 법이다. 까놓으면 이제 필터링을 거치고 나면 가성비나 이런 걸 추진을 했을 때 가는 건 결국엔 1기 신도시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제 가면을 벗었어. 총선이 다가오니까 표를 받아야 되거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다시 뉴스에서도 얘기 나오고, 국회의원들도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얘기해요. 이제 형평성 이런 거 필요 없다. 투표할 때가 됐거든. 1기 신도시 지금 몇만 인구, 지금 벌써 몇만 인구 이거 다 합치면. 그렇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으로만 몰아줄 수 없다. 손에 손을 잡고 8개월 만에 뭐 금방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통과됐잖아요. 전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1기 신도시 갖고 계신 분들 이런 식으로 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바람을 탈 수 있는 지역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번에 거래량 분위기 좀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1기 신도시 분당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바로 난리 났죠. 매물 다 걷어들이고 가격도 호가 올리고. 지금 딴 데 지금 제가 아까 매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매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팔고 싶어도 안 팔린다. 가격도 너무 낮춰야 된다. 분당은 아니야.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말은 또 뭐냐면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아니다. 분당 특별법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왜냐면 지금 1기 신도시 안에서 그럼 누가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가장 사업성이 나올 만한 애가 분당밖에 없어요. 일단 맏형이 가야 뭐 동생이 따라가든지 하니까. 그리고 문제는 지금 뭐 분당, 평촌, 중동, 삼본, 일산 이렇게 있지만 다른 애들은 막 섞였어. 여기 91년도 들어오고 95년도 들어오고 93년도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섞였어요. 그리고 삼본 같은 경우는 막 경사도가 막 이렇게 있고, 걔네들은 누구는 리모델링 한다, 누구는 뭐 간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 토지가 이렇게 고르지 않아. 모양이 예쁘지 않아. 근데 분당은 딱 네모 반듯하게, 그리고 얘네들이 이미 준비했어. 단지별로 이미 나 통합 재건축합니다 라고 이미 다 묶어놨어. 먹기 좋게. 이번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족보처럼 딱 나왔잖아. 이런 애들 먼저 갈 거야 라고 족보를 줬어요. 던져줬어. 키워드가 딱 3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밀도 개발, 역세권 개발, 통합 개발, 가능한 지역 먼저 해주겠다.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을 이제 우리가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갈 거야. 통합 개발, 고밀도 개발, 역세권 개발 가능하게끔 그런 애들을 조금 더 해서 거기를 좋게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이 잘 가겠죠. 근데 그 부합하는 애들을 찾아보면 30년 연한도 채웠고, 역도 갖고 있고, 고밀도 개발도 가능하고, 통합 재건축하겠다고 이미 자기네들이 묶어놨어. 통합 개발 가능한 애가 결국에는 분당밖에 없어요. 지금 딱 조건에 딱 부합하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데, 서현 역세권 개발, 정자 역세권 개발, 순회 역세권 개발, 찌라시로 이미 나왔어. 지난번에 방송하셨던 그 내용 그거는. 네. 시범단지. 네, 이미 나왔어.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논란이 된 건 선도지구. 선도지구 누가 가져갈 거냐. 왜냐하면 지금 이게 논란이 돼서 이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몰라. 마스터 플랜이 3, 4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급해서 지금 통과는 시켰어. 그리고 내년에 세부 지침 나올 건데, 문제는 이 법안 통과할 때 내용을 제가 그거 봤거든. 몇십 장 있는 거를 정말 눈 빠지게 봤는데, 결국에 나라에서는 그냥 가이드 방안만 주겠다. 이렇게 해. 방법만 알려주겠다. 그리고 실무적인 건 다 지자체한테 하라고 다 밀었어요. 예를 들면 이주대책을 세워라 라고 했어. 그럼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너네가 누구누구 먼저 순서로 이주를 먼저 시켜줄 건지 순서를 세워서 니네가 세부지침을 세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주대책을 세우려면 이게
얘네가 이주를 시작하면 주변 전세가가 들썩이잖아요. 이번에 분당의 정자동 같은 경우 느티마을 리모델링 때문에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때 주변의 전세가가 2억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주 대책을 세우라는 거야. 이주할 수 있는 데도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주가 발생해도 주변 전세가가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그런 이주 대책을 세운 다음에 순서별로 얘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그 장소랑 그런 것들 단지를 마련하라는 거야. 근데 땅은 어디서 나올 거며? 그러니까. 이거 누가 지어? 돈 어디서 나와요? 나라가 주겠대? 중앙정부가 주겠대요? 네. 알아서 하잖아. 분당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야. 성남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성남은 돈은 그래서 세금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 쳐. 땅이 없다는 거야. 성남시인데 저기 과천시나 다른 데다가 그 이주 대책 세운다고 단지를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성남시 해야 돼. 근데 성남시에는 지을 땅이 없어. 그러니까 그린벨트 풀어달라는 거예요. 주변에. 개발 제한 구역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절대인구 이미 감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각 도시들이 결국에는 지금 인구가 줄면 인두세처럼 사람이 줄면 세금이 줄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예민한데 성남시는 그러면 이주 대책 마련하고 단지를 짓고 거기 안에 이주를 한 다음에 거기 새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이 더 들어갈 수 있게 얘네도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애들도 새 아파트 때문에 와서 여기에 다 들어서면 그러면 성남시만 인구가 늘어나고 성남시만 세금이 더 늘어나고 성남시만 더 좋아지고 그러면 이주 대책으로 끝나고 나서 여기 지어진 단지는 그럼 성남시 게 아니냐? 성남시 거예요. 그럼 얘도 이 기존의 구축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과 똑같이 얘도 신축 아파트가 더 늘어난 효과가 나는 거야. 그럼 성남시가 더 커지는, 도시가 더 커지는 거대화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도시 입장에서는 왜 성남시만 예뻐하냐. 그렇죠. 성남시만 인구가 더 많아지고 세금도 많아지고 도시가 더 좋아지고 그러면 도시별 빈부격 격차가 더 심해질 텐데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란 때문에 지금 모든 애들이 다 가기는 쉽지 않아요. 마스터 플랜으로 이게 차근차근 가기는 쉽지 않아. 근데 문제는 성과는 보여야 돼. 그러니까 선도지구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각 도시별로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선도지구를 자기가 낙점을 받겠다라고 지금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지금 특별법 통과된 다음 날 분당은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대. 몇백 명이 막 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지금 뉴스에 막 뜨고. 3번은 어때? 지금 보면 여기 뉴스를 보여주세요. 부지 면적이 분당이랑 일산만 커요. 부지 면적이 커. 그리고 반듯반듯하게 잘 지어졌어. 그래서 1기 신도시 지을 때부터 일산이랑 분당은 얘네들이 대대적으로 잘 짓겠다라고 생각하고 지은 거고 분당 같은 경우는 시범단지 자체의 이름을 얘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분당의 시범단지들은 이후의 선도지구도 당연히 내가 될 수밖에 없다. 롤모델로 내가 지었었는데 내가 먼저 나가야지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면적이나 녹지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일산이랑 분당이 거론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지가 너무 작아. 다른 애들은 중동, 삼본, 평촌은 부지가 5밖에 안 되잖아요. 세제곱킬로미터로 했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지. 평촌, 중동, 삼본은. 그래서 일산이랑 분당이 최근에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되고 나서 거론된 게 일산 분당이에요. 근데 일산이 1기 신도시 중에 평당가가 제일 낮은 거 아시죠? 그리고 최근까지 가장 분위기 안 좋았던 게 일산이에요. 왜냐면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들어가면 좋아. 근데 들어가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 지어진다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지 면적도 넓지, 반듯반듯하지, 건설할 것도 있지. 그래서 또 가격도 싸지. 그러니까 이 수혜를 지금 분당이랑 일산이 최근에 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한다면 선도지구가 누가 될 거냐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평촌, 중동, 삼본은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배 아프잖아요. 나도 어떻게든 끼어들고 싶지. 그래서 삼본이 한 게 너무 머리 좋은 것 같아. LH랑 손을 잡았어요. LH 원래 3본 자체를 개발할 때 사실 얘가 1기 신도시로 개발을 하려고 3본 신도시를 개발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주택 택지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1기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구색 갖추기를 할 때 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택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3본을 껴준 거예요. 그래서 1기 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택지로 개발하려고 할 때 LH가 3본을 거의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3본이 소형주택이 많고 임대주택이 많고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LH의 도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 총괄기획자라는 제도를 1기 신도시 특별법 그 주요 내용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 총괄기획자를 이쪽 도시에서 기획을 해서 그 사람이 딱 맡으면 그걸 총괄해서 진두지휘를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의견이 분분해지지 않게 자기가 딱 기준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3번이 LH랑 딱 손을 잡고 총괄기획자로 선정을 했어. 나는 총괄기획자로 선정했어. 게다가 우리는 공공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LH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에서는 어때요? 플러스 알파. 좀 예뻐 보이겠죠. 보이겠지. 와, 그래. 공공성에 기여한다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선도지구를 지정을 받아야지만 지금 어쨌든 가시화가 되고 솔직히 선도지구로 개발되면 이게 사업성이 좋든 어쨌든 나라에서 지원을 빵빵하게 줄 거 아니에요. 이 분당도 시범단지를 지원을 해줄 때 심지어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여기 개발을 할 때 그 일념을 제대로 표출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이전보다는 높은 층을 넣기도 했고 그 본사 자체를 이 분당으로 옮기면서까지 본사로 옮기면서까지 정말 지원을 빵빵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도지구를 갖고 오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이 선도지구가 되잖아요. 다음은 선도지구가 됐어. 거기가 진행이 됐어. 그럼 선도지구랑 비슷하게 다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형평성 논란이랑 다른 도시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를 뚫고 과연 선도지구 다음에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불투명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다들 선도지구에 목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도지구에 거론이 되는 지역이나 단지들은 가격이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매물 다 걷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일기 신도시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분당 엄청 뜨거워요. 사장님들 막 주말도 막 출근했다. 난리 났다. 우리 동네는 막 5시에 퇴근하시는데 주말. 분당은 또 약간 우리 옛날에 김포 풍선효과 났을 때 밤 10시까지 계약서 썼다. 손가락 관절에 염증이 왔다. 감기 몸살이 왔다. 약간 그런 것처럼 물론 그것처럼 에너지가 크고 세지는 않겠지만 지금 일기 신도시가 이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썩인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사람 마음들이 되게 또 안타까운 게 오래가지 않아. 이 선도지구 물론 총선까지 가고 내년 초에 이제 세부지침 발표되고 선도지구 발표될 때 이제 난리가 나겠지만 문제는 이게 쭉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 거냐 했을 때 이게 시들시들해질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총선 끝나고 이 선도지구도 결국에는 기준이랑 절차가 없고 막 형평성 문제 난리 나면 어쨌든 정부에서는 굳이 칼 맞을 걸 생각하고 그걸 그냥 추진하진 않고 딜레이 시킬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또 막 불타올랐던 사람들이 약간 냄비 근성이라고 하죠. 또 말하기 싫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 2021년에 그 우리 대통령 선거가 막 추진됐을 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하겠다. 그랬을 때 일기 신도시의 매물들이 싹 자취를 감추고 가격이 점점 이렇게 확 빠르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쭉쭉쭉 올라갔어가지고 거래도 못한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못 산다. 해서 제가 그때 수강생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였어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일기 신도시 앞으로 특별법 되면은 쭉쭉쭉 재건축되고 갈 텐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다. 곧 실망 매물이 나올 거다. 어차피 이거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 올기까지 정말 빨라도 20년, 15년, 20년 걸린다. 그러면 그때 부동산 상승과 하락이 적어도 한두 번은 올 텐데 분명히 그렇지 않다. 계속 가지 않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당선되고요. 바로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3, 4년 이후에 나온다.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그러니까 바로 9월에 가을장에 2022년 4월에 지금 3월에 대통령 선거를 했었잖아요. 3, 4월에. 바로 가을장에 일기 신도시 실망 매물 1000개 우르르. 실망 매물 열흘 만에 700개 쏟아졌다. 집값 하락세. 일기 신도시 재정비 실망감에 매물 들고 가격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됐다고 해도 이후에 또 실망 매물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네, 또 나와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시면 좋겠나 하면 앞으로 그냥 계속 바람 타는 투자, 바람 타는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금적인 것 때문에 지금은 사고팔고가 힘들지만 나중에 풀리면
실명 매물 나올 때 싸게 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 뭐 진행된다 뭐 선도지구 막 말 나오고 하면서 기대감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때 좋은 가격 팔고 나와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나중에 또 진행이 안 된다, 지지부진하다, 설명 매물 나왔을 때 또 한 번 사. 일기 신도시만 들어갔다 나왔다 한 두세 번만 해도 자산을 들었다. 게다가 일기 신도시는 너무 좋은 게 다른 재건축과 다르게 전세가가 받쳐줘요. 지금은 물론 가격이 전세가가 너무 급하게 빠지면서 50% 전후로 지금 많이 빠졌는데 일기 신도시는 정말 전세가가 잘 받쳐주면 80~90%까지 쭉 올라주는 지역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래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버티기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살기가 좋아요. 내가 돈이 조금밖에 없다, 소액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재건축을 노려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재건축은 정말 전세가가 바닥을 깔아주니까. 근데 일기 신도시는 그게 가능한 가성비가 나와주는 지역이고 가능한 단지가 수두룩 빽빽하게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내가 바람 타는 걸로 자본을 키워나간다라고 생각하고 길게 보고 일기 신도시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 통과되고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 근데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망 매물 쏟아질 때 사셔도 돼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내년 하반기 빠르면. 요런 기사를 이제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제가 내년. 또 다음에 이 실망 매물 나온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캡처해서 또 소름 이러면서 비교하는 걸로 해서 갖고 나올게요. 소름. 아니 왜냐면 저 아까 전세가 그거 보면 진짜 완전 소름이었어요. 완전 똑같아. 그래서 이 일기 신도시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이거 몇 번을 타이밍만 좀 잘 맞춰서 해도 괜찮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규제 완화 활성화 정책을 또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나오는 거 봐가지고 내가 뭐 포지션이랑 전략을 잘 짜가지고 들어갔다가 일기신이 나왔다 하면서 자산을 충분히 내가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뭐 그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부동산의 매력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속도가 좀 느려서 좀 천천히 지켜보고 천천히 들어가도 된다라는 요 장점이 그쵸.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주식과는 다르게 맞아요. 그리고 주식은 만약에 손절을 한다고 하면 손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은 거주를 하고 있어. 어차피 거주를 하나는 해야 돼. 그리고 전세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할 때마다 집값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걸 보면서 그래 네가 오를 때가 됐구나. 다시 실망하면 나오면 네가 조금 떨어질 때 됐지. 그러고 나서 다시 오르면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이랑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걸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애들 학교 보내고 다 10년이 지나서 키웠을 때 집이 새 집이 됐어. 집값이 올랐어. 그럼 거기 좋은 집에 살거나 아니면 난 조금 갈아타거나 하면서 그 돈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거주를 할 때 호재가 여러 개 섞여 있는 집에 거주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에 거주하면서 충분히 이런 메리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분당의 선도지구는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다음에 임해동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임해동은 지금 그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임해동은 분당의 학군 지역 아니고 이제 교통 편의성 지역으로 거듭날 거라서 GTX, 판교역, 성남역 그리고 월곡 판교 그 세 개가 이제 임해에 쭉 나란히 판교랑 이어지면서 갈 거라서 이번에 2022년 하반기에 분당도 꽤 조금 빠졌거든요. 분당의 핵심 지역에도 한 2, 3억 정도, 한 3, 4억 정도 빠졌어요. 근데 임해동은 1억도 채 안 빠졌어요. 그 기대감이 너무 큰 거야. 그리고 이제 분당은 교통 편의성 지역, 학군 핵심 지역으로 가치를 두 개를 가지고 하면서 이제 가격이 재평가되고 재배치될 거라서 임해동은 다른 관점으로 이제 보시고 앞으로 가치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분당 말고 또 뭐가 있었죠? 구성남이요. 구성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중원수정구는 다른 것보다 신축이 이제 들어서고 있잖아요. 대단지 신축이 들어서는데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데들은 신축이 들어서면 입지가 안 좋아요. 네. 왜냐면 이미 구축들이 좋은 입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 근데 중원수정구는 안 그래요. 역세권을 끼고 있는 애들이 다 재개발이고 새로 들어서는 빈 땅에 얘네들이 들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다 역을 끼고 있어. 요번에 산성역 포레스티아도 산성역 끼고 있죠. 금비 그랑메종도 맞아. 앞에 끼고 있죠. 그 옆에 코롱 하늘채도 끼고 있죠. 다 역을 끼고 있어. 음.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에 좋은 신축이 바로 다 역을 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신축의 메리트가 요번에 올랐을 때 23년도에 있을 때 걔네들의 가격 반등 속도랑 거래량이 장난 아니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런 관점으로 구성남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걔네들의 또 수요가 뭐냐면 송파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전철역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 근데 문제는 2030, 3040인데 학군을 생각하면 그 학군을 생각할 나이가 되고 이제 가족도 이제 발전 단계가 있잖아요. 성장 단계가 있어서 되면 이제 출퇴근만 하고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구성남에 살아요. 근데 구성남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게 다 뭐냐면 구성남에 사는데 학군이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다 분당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언제 옮기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남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출퇴근 수요, 젊은 수요층만 가져갈 수가 있고 약간 흐르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지. 학군을 따질 때 되면 다 분당 들어와요. 아니면 다 위례 가던가. 다 위례 또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요가 탄탄함이 조금 덜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남은. 목동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목동 재건축은 어떻게 보십니까? 목동 재건축 너무 좋죠. 사실 목동은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없이라도 워낙에 또 메리트 있는 애고 이번에 송파 가고 나서 이제 강남 지역 안에서도 그러니까 한강을 끼고 강남 지역이 있고 강북 지역이 있잖아요. 강남 지역에서 동과 서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동쪽 지역에 이번 트렌드를 타면서 랜드마크로 올라갔던 애가 송파라고 한다면 서쪽에 반대되는 송파와 가격이 비슷하면서 대비되는 애가 항상 목동이거든요. 네. 가격이 비슷해요. 송파 이제 있는 잠실 있는 애들이랑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은 가격이 진짜 많이 안 빠졌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됐는데도 가격이 안 빠져. 근데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이거 바람을 탈 때 목동이 엄청 탔거든요. 그래서 서울 그 플라워 차트를 보면 지금 누적 증감률 1위가 양천구예요. 목동 때문에. 예. 그래서 잘 빠지지도 않고 정말 탄탄한 수요를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걔네는 1기 신도시가 빨리 안 가도 괜찮아. 학군이 받쳐주니까. 그런 느낌으로 오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은 너무 괜찮다. 이제 이거와 연장돼서 이것도 저도 궁금하네요. 20년 이상 된 택지들이 궁금합니다. 고양시 화정, 그 다음에 능곡, 그 다음에 인천에는 이제 구월도 있고요. 광명 철산동도 있고요. 이런 데들은 어떤가요? 고양 같은 데는 조금 지금 좀 힘든 게 3기 신도시 걔네도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일산 쪽은 주변에 빈 땅이 너무 많아. 그리고 개발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산이 1기 신도시가 각광을 못 받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1기 신도시가 이 능곡이나 덕양보다 더 뒤쪽에 있어. 창릉 신도시 뭐 그런 애들보다 훨씬 뒤쪽에 있어서 들어가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1기 고향 사실 일산 신도시는 그런 제한점이 있어서 사실 힘든 면이 있는데 네. 지금 고향 화정이라던가 능곡 이런 애들은 조금 앞에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진 않다. 3기 신도시 자체도 지금 개발할 때도 쉽지 않고 지금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이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사이클에서 상승 말기에 뜨는 시장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이. 왜냐하면 그 상승이 시작되는 회복장이 시작될 때 신축이 메리트가 있어져요. 그러다가 신축이 너무 비싸니까 청약을 받아야지 라면서 청약 시장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신축도 오르고 청약 시장도 오르고 너무 힘드니까 준신축으로 에너지가 퍼지다가 준식축도 이제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구축을 싸게 사서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을 거를 들어가자라는 수요가 몰릴 때가 상승 그냥 말기거든요. 그러니까 새 집이 될 만한 구축이 떠오르는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떠오르는 시장인데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이후에 새 아파트가 될 메리트를 가지고 미래의 가치가 반영이 돼서 높은 거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유형이 아니고 무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오면 이게 정말 거품 빠지듯이 쫙 녹아요. 그래서 이번에 22년 하반기에 재개발 재건축 피가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금 피가 다시 올랐어요. 전고점 상황으로 넘어선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런 이유가 정부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공급 부족에
대통령이 당선했잖아요. 270만 호 공급 이렇게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신축에 대한 열망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니까 이제 구축이라도 가겠다라는 그 심리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후에 하락이 조금 더 깊어지고 만약에 2008년 금융위기처럼 하락장이 조금 더 길게 우리가 지속이 돼서 2026년까지 25년, 26년 언저리까지 좀 간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의 거품이 지금처럼 유지가 될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애들도 좀 소화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뭐 이런 애들도 안 됐는데 네. 또 뭔가를 더 늘린다? 말만 많이 나오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광명철사는 얘는 경기도라고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얘는 서울이에요. 공이. 얘는 번호도 전화번호도 02 쓰고 얘는 서울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광명 철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진행됐을 때 충분히 메리트 있을 만한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광명 뉴타운 쪽에 개발이 된 그쪽보다는 사실은 철산역을 끼고 있는 재건축 애들이 광명은 훨씬 좋거든요. 근데 하안동은 좀 달라요. 또 철산역을 끼고 있지 않고 입지가 그 일원동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단지가 소형 아파트들이 너무 1단지부터 쫙 있거든요. 벽돌식이나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광명 철산의 재건축이랑 하안동의 재건축은 또 느낌이 달라요. 사업성 자체가 달라. 가격대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메리테라님이 경매 이야기 하셔서 관심 갖고 입찰도 많이 가봤는데 어떤 거를 입찰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경기 쪽은 아직도 낙찰가가 많이 세더라고요. 최저 호가보다 300에서 700 정도만 싸게 낙찰 받아가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지방 쪽은 좀 낙찰가와 최저 호가 갭이 약간 있는데 지방 대장 아파트들 전망이 궁금합니다. 워낙 하락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찰가 산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어디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지방까지 입찰 가실 정도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일부러 제가 지방 얘기를 안 여쭤본 게 다음번에 이제 나오실 때 오늘 또 이제 임장을 지방 쪽 이제 다니신다고 해서 지방을 다음번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려고 제가 지금 약간 아껴놓긴 했는데 좀 분위기만 잠깐 좀 알려주시죠, 지방. 잠깐만. 지금 경매 하시는 분들의 톤이 어떠냐면 요새 경매 너무 힘들다. 낙찰가율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22년 하반기 분위기 안 좋았을 때는 23년 상반기에 영향이 있어서 23년 상반기에 그나마 조금 내가 수익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낙찰이 돼서 그거를 매도를 했을 때 매도도 23년 상반기 잘 됐잖아요. 분위기 좋고 거래량이 늘면서. 그게 너무 사이클이 잘 돌아서 단타로 경매를 잘 했는데 지금은 23년도에 상반기 에너지가 뒤에까지 온 거야. 가격을 또 높여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어서 싸게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자들한테는 그냥 일부 싸게 하는 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지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1, 2천 싸게 받기도 쉽지 않고 정말 저가 1, 2억짜리는 500 싸게 받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낙찰거리 나오지 않는 분위기고 그래서 지금 다들 경매 낙찰이 안 되고 다 폐찰만 한다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대구 뭐 이런 애들도 대구 사람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고 경매로 메리트 있을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사람 말하면 다 똑같거든. 많이 떨어졌거든. 근데 대구 자체도 낙찰가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떨어진 거에서 감정가 나온 거에서 더 싸게 받아야지 전세가 수준이라거나 금매로 매도를 했을 때 지금 거래 가능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내가 단타로 팔 거면 이 가격을 보고 낙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또 주택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 시장도 다들 그냥 단타로 팔으려고 해요. 싸게 받아서 금매로 팔고 싸게 받아서 금매로 팔고 그러려면 금매로 팔 정도의 수준만큼 현 시세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낙찰가율이 낮게 안 내려온다는 거죠.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지금 경매 시장이 그렇게 막 재미있는 막 수익이 막 잘 나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서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열심히 좀 공부하고 그냥 폐찰 연습하시고 현장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추석 전날 그런 날 노려보시는 게 약간 경매가 낚시예요. 낚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던졌을 때 낙찰이 되냐 안 되냐인데 낚시를 여러 번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게 하나 걸리면 수익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전화 통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맨날 전화 통화한다는데.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맨날 잘리는데. 나 다음에 그럼 준비를 좀 덜 해올까? 일단 뭐 해보시고 안 되면 이제 또 넘기고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